안녕하십니까. 이번 면역 혈청 및 실습에서 HIV 검사, RPR 테스트, 위달 테스트 실험을 하게 된 이조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HIV 검사, 두 번째로는 RPR 테스트, 세 번째로는 위달 테스트, 네 번째로는 실험 준비물,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검사 결과 및 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HIV 검사입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은 특정 백혈구를 점진적으로 파괴하고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로 치료하는 바이러스성 감염입니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에이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때때로 말기 HIV 감염이라고도 합니다. HIV는 HIV1과 HIV2로 구분되며 HIV1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HIV 감염을 야기하나 HIV2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다소의 HIV 감염을 야기합니다. 즉, HIV2는 HIV1보다 덜 중증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HIV1은 HIV2보다 CD4에 대한 친화력이 25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HIV2는 HIV1보다 낮은 병원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HIV 검사 실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람의 혈청, 혈장 및 전혈 중에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타입 1과 타입 2에 대한 항체를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검출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즉, 유전자 제조 항원인 HIV1 항원과 HIV2 항원을 사용하여 사람의 혈청이나 혈장 10 마이크로리터, 전혈의 경우 20 마이크로리터로 HIV1, 2 항체를 20분 이내에 검출하는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IV 검사의 실험 방법입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 멤브레인을 솔리드 패스로 하여 검사선 1, 2 위치에 각각의 HIV1과 HIV2 유전자 제조와 항원을 흡착시킨 후 혈청이나 혈장 10 마이크로리터, 전혈의 경우 20 마이크로리터와 검체 이석액 4방울을 적하하면 검체 중에 존재하는 HIV 항체가 1차적으로 골드패드에 접합되어 있는 HIV1과 HIV2 유전자 제조합 항원 성분과 반응하여 임뮤노크로마토그래피 원리에 의해 멤브레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이미 검사선 위치에 흡착되어 있는 HIV1과 HIV2 유전자 제조합 항원과 2차적으로 반응하면서 항원, 항체, 항원 복합체를 형성하여 다이렉트 샌드위치 원리에 의해 양성일 경우 보라색으로 발색하게 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RPR 테스트입니다. 먼저 RPR 테스트는 매독 감염을 진단하기 위한 신속한 선별 검사입니다. 빠른 진단 검사의 한 형태로 환자의 혈액 안에 있는 불특정한 항체를 찾는 방법입니다. 검사 과정이 간단하여 혈청 검체의 경우 주로 RPR 검사로 매독의 활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RPR 테스트에서 선별되는 매독이란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되는 성병입니다. 매독은 주로 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초기 증상이 미미해 감염 후에도 쉽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매독은 감염 단계가 있으며 1기 매독, 2기 매독, 잠복기 매독, 3기 매독이 있습니다. 1기 매독이란 감염 후 약 3주 내에 무통성 궤양이 성기, 구강, 항문 주변에 생기며 궤양은 치료 없이도 몇 주 내에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감염은 지속됩니다. 2기 매독이란 초기 감염 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나타나며 피부 발진과 점막 병변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는 림프절 비대, 발열, 피로 등의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 매독이란 2기 증상이 사라진 후 증상이 없는 잠복기가 오며 이 상태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 매독은 감염력이 낮지만 언제든지 진행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3기 매독이란 치료하지 않으면 3기 매독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는 심장, 뇌, 신경계, 혈관 등 주요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신경매독, 심혈관 매독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PR 테스트 실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테스트는 매독균을 직접 검출하지 않고 매독 감염 시 체내에서 형성되는 비특이적 항체를 검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RPR 테스트는 환자의 혈액 내에 매독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매독 감염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매독균 검사는 질병의 활성을 반영하므로 매독의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독균 검사는 RPR 정밀 정석법과 RPR 타이터 정략법으로 나뉘며 이 둘의 공통점은 환자의 혈청과 지질 항원을 반응시켜 생성된 항원, 항체, 복합체를 육안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정성법의 경우 매독의 감염 여부를 단순히 음성, 양성 결과로만 판정하는 것이고 정량법은 구체적인 감염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치료 경과를 추적하는 데 특징적입니다. 지질 항원으로 칼디오리핀과 레시틴의 혼합물이 사용되고 SST 항원은 이 칼디오리핀 레시틴의 탄말을 첨가하고 여기에 항보채성의 염화콜린을 가하여 인산 완충액으로 분유시킨 것으로서 이 항원액과 피검 혈청을 잘 혼합하여 응집 유부를 유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판정하기 위해 정성법과 정량법을 이용하여 환자 혈청 원액과 환자 검체를 2배수 개대 희석하여 유관으로 판정하는 실험입니다. 세 번째로는 와이달 테스트입니다. 와이달 테스트란 살모넬라 균에 대한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감염을 진단하는 혈청학적 검사입니다. 즉 장티푸스 균과 파라티푸스 균 A, B 균에 대한 면역 반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와이달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장티푸스란 살모넬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인간이 유일한 병원서이며 자연 숙주입니다. 감염 경로는 오염된 식수,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주로 만성 병균자가 오염원이 되는 균입니다. 파라티푸스란 살모넬라 균의 아종 A, B, C군에 감염되어 발생되며 전신의 감염증 또는 위장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파라티푸스는 증상의 강도나 경과가 더 가볍고 사망률도 훨씬 낮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와이달 테스트 실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살모넬라 균종의 편모성 항원인 H항원과 균체 항원인 O항원을 이용하여 환자 혈청과 반응시키면 이들 항원에 대한 응집소가 존재하는 경우 응집 반응을 일으키고 항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또한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장티푸스 균과 파라티푸스 균에 의한 감염을 진단하는 혈청학적 검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와이달 테스트의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장티푸스 균의 O항원과 H항원, 파라티푸스 균 A, B 균에 대한 O항원을 이용하여 환자의 혈청을 와이달 테스트 카드를 이용해 각각 80, 40, 20, 10 마이크로리터를 떨어뜨려 희석 비율을 각각 1대20, 1대40, 1대80, 1대 160을 만들어서 각각의 혈청에 살모넬라 균 OH 항원과 파라티푸스 균 A, B 균의 O 항원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응집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 결과 임상적 의의로서는 살모넬라 균에서는 현증 감염과 과거 감염 및 면역을 판정할 수 있고 파라티푸스 균에서는 장티푸스 균의 O 항원과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현증 감염이 됐는지 판정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준비물입니다. 먼저 HIV 검사 실험 준비물은 피펫, 마이크로피펫 팁, 체열 쿠션, 체열 홀더, 체열 니들, 알코올 솜, 토니켓, 튜브 홀더, EDTA 튜브, HIV 검사 디바이스, 검체 희석액, 라벨링용 네임펜, 가까운 곳에 의료용 폐기물 박스, 피펫 팁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PR 테스트 실험 준비물입니다. RPR 테스트 실험 준비물은 피펫, 마이크로 피펫 팁, 체열 쿠션, 체열 홀더, 체열 니들, 알코올 솜, 토니켓, 튜브 홀더, 플레인 튜브, SSD 카드, SSD 항원, 샘플러, 생리식염수, 라벨린용 레인펜, 가까운 곳에 의료용 폐기물 박스, 피펫 팁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이달 테스트 실험 준비물입니다. 와이달 테스트 실험 준비물은 피펫, 마이크로 피펫 팁, 체열 쿠션, 체열 홀더, 체열 니들, 알코올 솜, 토니켓, 튜브 홀더, SSD 튜브, 와이달 테스트 카드, 장티푸스 O 항원과 H 항원, 파라티푸스 균 A, B 균에 대한 O 항원, 라벨링용 네임펜, 가까운 곳에 의료용 폐기물 박스, 피펫 팁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검체를 뽑기 전 각 실험에 사용할 플레인, SST, EDTA 튜브에 라벨링을 합니다. 체열을 진행합니다. 체열 후 SST 튜브만 약 5회에서 10회 흔들어 줍니다.
SSD 튜브만 흔드는 이유는 응고촉진제와 혈액이 충분히 혼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플레인 튜브는 응고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혈청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흔들지 않으며, ETA 튜브는 항응고제가 들어있어 흔들지 않습니다. RPR 테스트와 와이달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플레인 튜브와 SSD 튜브는 혈청을 사용하므로 응고 형성을 위해 30분 동안 튜브를 세워둡니다. 먼저 HIV 검사를 하기 위해 ETA 튜브 검체를 원심 분리기에 균형에 맞춰 집어넣고 3000rpm 10분간 원심 분리를 진행합니다. 원심 분리 후 상층에 모인 혈장을 검체로 사용합니다. 피펫의 용량을 10마이크로리터로 설정합니다. 실험 전 실온에서 15에서 30분 정도 꺼내놓은 HIV 검사 디바이스를 꺼낸 후 라벨링을 합니다. 디바이스 검체 점적 부위에 혈장을 떨어뜨려 주고 즉시 검체 희석액병을 이용하여 검체 희석액 내방울을 떨어뜨려 줍니다. 검체를 첨가한 후 판독 시간은 10에서 20분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검체를 첨가한 후 10분이 지난 디바이스입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20분까지 결과를 기다립니다. 검체를 첨가한 후 20분이 지난 디바이스입니다. 판독이 끝난 디바이스는 안전하게 버려줍니다. 다음은 RPR 테스트입니다. 30분이 지난 플레인 튜브 검체를 원심 분리기에 균형에 맞춰 집어넣고 3000rpm 10분간 원심 분리를 진행합니다. 원심 분리 후 상층에 모인 혈청을 검체로 사용합니다. 피펫의 용량을 각각 60마이크로리터, 20마이크로리터로 설정합니다. 먼저 RPR 테스트 카드에 라벨링을 합니다. 정성법을 하기 위해 60마이크로리터 피펫을 이용하여 SSD 카드의 원내에 떨어뜨립니다. 샘플러를 이용하여 원내에 가득하게 피검 혈청을 확산시킵니다. 20마이크로리터 피펫을 이용하여 실험 시작 전 실온에 놔둔 SSD 항원을 사용하여 피검 혈청에 적화시킵니다. 수평 회전 기상이 없기 때문에 대략 2에서 4분간 SSD 카드를 돌려가며 SSD 항원을 일정하게 분산시킵니다. 회전이 끝나면 카드를 확인하여 탄말의 응집 유무를 관찰합니다. 이것이 정성법을 이용한 RPR 테스트입니다. 다음은 RPR 테스트 정량법입니다. 먼저 정성법과 헷갈리지 않게 SSD 카드 6번원부터 10번원까지 생리식염수를 60마이크로리터 피펫을 이용하여 각각 떨어뜨립니다. 다음은 6번원과 7번원에 60마이크로리터 피펫을 이용하여 피검 혈청을 떨어뜨립니다. 60마이크로리터 피펫을 이용하여 7번원부터 10번원까지 생리식염수와 피검 혈청을 잘 혼합해주면서 동시에 7번원에서 60마이크로리터를 8번원에, 8번원에서 9번원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2배 희석을 해줍니다. 샘플러를 이용하여 높은 희석 배수를 가진 10번원부터 낮은 희석 배수를 가진 7번원까지 확산시켜줍니다. 비교를 위해 희석 배수를 갖지 않은 6번원도 확산시켜줍니다. 후에 60마이크로리터 피펫을 이용하여 10번원을 버립니다. 20마이크로리터 피펫을 이용하여 SSD 하원을 6번원부터 10번원까지 떨어뜨립니다. 이하는 정성법과 마찬가지로 SSD 카드를 2에서 4분간 돌려가며 일정하게 분산시킵니다. 회전이 끝나면 카드를 확인하여 탄말의 응집 유무를 관찰합니다. 이것이 정력법을 이용한 RPR 테스트입니다. 판독이 끝난 SSD 카드는 안전하게 버려줍니다. 다음은 와이달 테스트입니다. 30분이 지난 SSD 튜브 검체를 원심 분리기의 균형에 맞춰 집어넣고 3000rpm 10분간 원심 분리를 진행합니다. 원심 분리 후 상층에 모인 혈청을 검체로 사용합니다. 피펫의 용량을 각각 80, 40, 20, 10 마이크로리터로 설정합니다. 먼저 와이달 테스트 카드에 라벨링을 합니다. 카드 하나는 장티푸스균 5, H 항원을 쓰고
다른 하나는 파라티푸스균 A, B군 각각 5항원을 씁니다. 또한 희석배수 또한 씁니다. 각각의 카드에 80, 40, 20, 10 마이크로리터 피펫을 이용하여 혈청을 떨어뜨려 줍니다. 샘플러를 이용하여 혈청을 원에 맞게 확산시킵니다. 라벨링을 한 원 순서대로 실험 시작 전 실온에 놔둔 장티푸스균 OH 항원과 파라티푸스균 AB 군 O 항원을 모두 적화시킵니다. 수평 회전 기상이 없기 때문에 대략 2에서 4분간 와이달 카드를 돌려가며 피검 혈청에 떨어뜨린 모든 항원들을 일정하게 분산시킵니다. 이것이 와이달 테스트에서 혈청의 장티푸스균 OH 항원과 파라티푸스균 AB 군 O 항원을 떨어뜨리고 응집 반응을 본 것입니다. 판독이 끝난 와이달 카드는 안전하게 버려줍니다. 다음은 HIV 검사 결과 및 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검사 키트를 판독하기 전 이 HIV 검사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 검사는 1차적인 판단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양성이든 음성이든 1차적인 판단일 뿐 반드시 2차적인 검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대조선 C 위치와 HIV1, HIV2 위치에 밴드가 나타난 것이며 각각 HIV1 양성, HIV2 양성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신체 내에 각각 HIV1, HIV2 항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HIV1과 HIV2의 공통된 증상은 초기에는 급성 HIV 증후군이라는 잠복기를 거쳐 에이즈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발열, 피로, 인후통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이즈가 진행되면 체중 감소, 만성 설사, 피부 발진, 신경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모두 비슷한 증상이 보이지만 HIV1은 증상이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며 HIV2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조선 C 위치와 HIV1, 2 위치 둘 다 밴드가 나타난 것이며 이것은 이중 감염이라고도 하고 증상은 HIV와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염될 경우 HIV1의 빠른 진행 특성 때문에 HIV1 단독 감염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HIV2의 존재로 인해 치료와 면역 반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이 HIV 양성을 말하고 HIV 양성일 경우 HIV 항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HIV1, 2 감염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얘기했듯이 2차적인 재검진 혹은 전문의의 문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조선 C에만 밴드가 나타났으므로 음성이며 HIV 항체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이라고 해서 항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HIV 감염의 경우 보통 2에서 12주 사이에 관찰이 가능한 항체가 나오는데 완전 극초기에는 HIV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완전한 음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듯이 2차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밴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며 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시험을 해야 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HIV 디바이스 판독입니다. 저희의 HIV 디바이스의 경우 대조선 C에만 밴드가 생겼기 때문에 HIV1, 2의 항체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험자는 HIV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HIV의 경우 2에서 12주 사이에 관찰이 가능한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HIV 감염이 안 됐다, 즉 음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자의 경우 HIV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나왔지만 혹시 모르는 2차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RPR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왼쪽 사진은 RPR 테스트의 정성법이고 오른쪽 사진은 정량법을 진행한 것입니다. 먼저 저희의 RPR 테스트 결과 및 판독을 하기 전 여러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탑말이 중심부에 응집된 형태로 나오면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주변에 분산한 탑말이 뚜렷하게 응집되어 있으면 양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성인 경우 매독균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고 양성인 경우에는 혈액에서 매독균에 반응하는 항체가 검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음성이라 하더라도 극초기 때 감염이 의심될 때 감염 초기에는 매독 항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양성일 경우 시행하는 정량법을 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정석법을 다시 사용하거나 TPHA와 같은 다른 매독 검사를 이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즉 HIV 검사와 마찬가지로 음성이더라도 정확한 음성이 아니며 2차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양성인 경우에도 반드시 매독 감염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2차 검사나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진이 가리키는 것은 강한 양성을 말하며 이와 다른 경우에는 음성에 비하면 분산한 탄말이 많고 탄말들이 약간만 응집되어 있는 경우에 위음성이 있습니다. 또한 결과값이 위음성이거나 다른 경우에는 위양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2차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검체는 탄말이 중심부에 응집되어 있으므로 음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이어도 극초기에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것일 수도 있어서 정량법을 이용한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모두 보고도 정확히 매독 항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는 RPR 테스트는 결과로서 양성 혹은 음성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즉, RPR 테스트는 초기 매독 감염을 선별하는 데 쓰이는 테스트이며 정확히 매독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RPR 테스트는 매독 감염을 의심해봐야 할 때 사용하고 정확한 매독 감염을 알려면 TPHA와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RPR 테스트와 TPHA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그때 매독의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1차적으로 RPR 테스트를 해보고 2차적으로 TPHA 검사를 하면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며 이것을 보고 매독 항체가 있는지 그때 임상적 A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와이달 테스트 결과입니다. 왼쪽 사진은 장티푸스균 OH 항원, 오른쪽 사진은 파라티푸스균 A, B, 군 O 항원들을 검체와 희석하여 희석 배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장티푸스균 O 항원을 떨어뜨린 검체에서 모든 역가치의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O 응집소가 1대 160 이상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증 감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티푸스균 H 항원을 떨어뜨린 검체에서는 모든 역가치의 응집 반응이 일어났고 이것은 H 응집소가 1대 80 이상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역가치에서 보인 반응들은 과거 감염의 흔적일 수도 있지만 비특이적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과거 감염을 볼 때에는 1대 80 이상의 역가치부터 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사진은 파라티푸스균 A군과 B군의 O 항원을 떨어뜨린 검체에서 모든 역가치의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장티푸스균 O 항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감염이 없거나 항체 수준이 매우 낮아서 감염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의 결과로 해석하면 이 실험자는 살모넬라균 감염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티푸스균은 H항원을 썼는데 파라티푸스의 경우 H항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파라티푸스균에 대한 진단을 할 때 더 특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것은 O항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각의 군들의 O항원을 쓴 이유도 A군과 B군을 구별하여 O항원의 항체 반응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파라티푸스균 감염이 의심되는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각각의 군에 맞는 O항원만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치를 보고 정확히 확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와이달 테스트는 살모넬라균의 확진 검사는 아니며 정확도가 낮은 검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별 검사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검체 결과로서는 현증 감염을 의심할 수 없지만 만약 O항원들의 응집 반응이 보이면 감염을 의심해봐야 하고 감염이 의심된다면 정확한 확진 검사를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저희의 검체에서는 장티푸스균의 과거 감염만 의심될 뿐 장티푸스균과 파라티푸스균의 현증 감염은 의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항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항원의 효능이 감소하여 잘못된 검사 결과나 해석이 나올 수 있어 2차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결과치는 확진 검사가 아니고 항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2차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면역 혈청학 및 실습에서 HIV 검사, RPR 테스트, 와이달 테스트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